예, 저 김성환입니다. 저 후보자님, 그 저기 어떻게 서면 질의 그 답변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왜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서면 답변서 한번? 제가 서면 질의서도 봤고요. 서면 예. 답변서도 봤습니다. 예. 일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항목이 저기 있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일부분은 제가 예.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의 아니 업무 뭐 그런 수행 것들은 다 능력과 이해를 하는데요. 예, 자격에 저 후보님 맞는지는 잘 잠깐만.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 답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이게 제가 그래도 인사청문회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정말 성의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렇고 또 앞뒤가 틀린 답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우리 간사간 협의할 때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후보자님 예전에 2007년도에 정부 정치와 지역 지배구조 경영진으로서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좀 비판하셨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똑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저술에서 소위 캠프 출신 정치권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 차지하는 행토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까 뭐 오전에도 뭐 다른 분들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후보자님께서도 뭐 한화라든가 예탁결제와 항공마사회 이렇게 사회 이사로도 좀 재직하시고 하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회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한화에서 1억 7천만 원 받으시고 그래갖고 사회이사로 약 한 1억 8,630만 원 급여도 이렇게 받으시고 했는데 사실 이거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사회이사 해외 거주 체류하시면서 그때 안식년으로 사바티칼 계셨잖아요. 미국인가요? 네. 어디가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 체류하셨었잖아요. 네, 2010년부터 예. 그때 저기 한화에서 사회이사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시기가 겹치는데요. 예, 시기가 겹치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한화에서 받은 거는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1억 7천만 원을 1년에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전체 이렇게 했는데요. 예. 자, 이게 여기 국내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해외에 계시면서 또 그게 또 저기 사회 이사를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또 국민적 시각이 맞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는 차후에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안 되는 것을 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 훌륭하세요.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제대로 좀 해오셨으면 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향후라도 좀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후보자님 요거 하나만요.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 의무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재벌을 가난한 집 맏아들로 비유한 거는 그러니까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님의 책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난한 집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제가 얘기한 거 너무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결국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닌 거죠? 제가 어쨌든 대기업에 그러면은 조금 더 책임성을 강조한 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해석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난한 집 맏아들이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공정위가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이요. 후보자님, 지금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 나라 경제가요. 자, 이럴 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라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 평생 소신이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한시적으로 또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부품 조합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른 부처의 의사 결정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하고 관련된 이슈에서는 부당 내부 거래냐 이런 거에 대한 의미의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계열사라든가 다른 기업들하고의 거래가 부당 내부 거래냐 그렇지 않으냐를 갖다가 명확히 하자라는 게 공정위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의 그런 의견이 지금 이제 더 큰 틀에서는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눈 감고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재부나 경제부총리 측에서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예외 조항을 두게 된다고 하면은 또 어느 때는 이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쪽. 그다음에 예전에 뭐 저기 지금 국가 간 분쟁이라고 하면은 또 사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그런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문제가 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공정위는 어쨌든 간에 공정 거래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조직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굳건한 기조를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되신다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은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